오늘은 최연경 작가의 단편소설 날개를 단 각시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7월에 발표된 이 작품을 고향 친구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작가는 젊은 시절 내 고향 여수 구모도 연암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당시 나는 다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모르지만 친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 화자인 소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고 엄마는 보험 판매와 자동차 판매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소녀는 남들 다 가니까 나도 학원에 다녀야 한다고 강요하는 엄마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배경음악은 소년이 아빠를 위해 연주해주는 아빠가 좋아하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엄마는 일에만 철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피부 관리는 기본이고 화장이나 옷차림에도 정성을 들인다. 엄마의 화장이나 패션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전략에 의해서 계산된다. 엄마의 패션에 대한 감각이 탁월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자신을 관리하는 것, 즉 자신을 경영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소설 속 엄마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면의 정치를 하는 인간이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엄마는 아이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외할머니가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싫어하여 시골로 돌아가고 아빠를 돌보기 위해 집에 온 친할머니는 지나친 간섭을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돌아갑니다. 부모의 사랑도 지켜야 할 경계를 넘어서면 그 사랑이 자식을 괴롭히는 무기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해보니 친구들 엄마와 우리 엄마도 자식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경계를 넘는 사랑을 주고 있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처지에서는 부담이었고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었다. 엄마는 직장에 더 충실하여 경제적 보상과 명성을 높이면서 더 바빠지자 아빠를 돌봐주기 위해 물리치료사 아줌마가 매일 집으로 오고 물리치료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파출부 역할까지 해주는 그녀를 소녀는 이모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전사처럼 뛰고 있었기 때문에 늘 종종 걸음을 쳤다. 엄마의 빈자리를 이모가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했다. 이모는 아빠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아빠의 다리를 주무르는 일은 물리적이었지만 그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았다. 아빠의 슬픔과 무기력했던 마음에 가냘프게라도 희망을 주는 듯했다. 이모는 정성을 다해 아빠의 다리를 하루에 2번씩 주물렀다. 아빠의 얼굴에서 새벽창을 통해 비치는 여명이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빠 다리를 주물러 줄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 강사로서도 매우 유명해진 엄마를 촬영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찾아와 이모가 가지런히 정리정돈해 놓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서 엄마가 빨래하고 정돈하고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촬영했다. 지금까지 이모가 하던 일을 엄마가 대신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사기꾼. PD 아저씨가 찍은 모습을 확인하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지 다시 찍었다. 엄마는 방송에서 실감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인지 쉽지 않은 촬영이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온종일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실이 아니라 꾸며진 장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치 화장한 엄마들 얼굴처럼 민낯은 숨기고 화려한 변신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배우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나는 비웃습니다. 소설 속 엄마는 가족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급 음식을 주문하여 방송국 직원들을 대접한 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품질이 좋다는 커피를 직접 내립니다. 그 향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내 후각을 깊이 흔들기에 충분했다. 눈을 감고 커피 향기에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방해가 되는지 나를 밀어냈다. 며칠 후 촬영한 영상이 방영되었다. 어른들이 잘 쓰는 말대로 대박이 났다. 엄마는 더욱 유명하고 바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엄마는 전문적 식견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부름에 응하고 그걸 즐기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가족과 단란한 대화를 나눌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가정 살림은 이모에게 맡긴 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엄마가 출세의 계단을 끝없이 뛰어 올라가고 있는 동안 아빠는 스스로 선택했던 고립과 절망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솔한 손길을 내미는 이모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산책도 나갑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대해주는 이모에게 소년과 소년의 여동생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의하며 소통합니다. 엄마에 비하면 아빠의 변신은 소박했지만 엄마 못지않게 값진 것이었다. 동생과 나의 초등학교 생활은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은 엄마 품, 엄마의 언어, 엄마와 교감이 아니라 이모였다. 엄마는 스스로 노력해서 쌓은 성공과 능력에 만족한 채 가족에게 소홀해도 돈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어느 날 소년의 아빠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딛고 걸어갑니다. 소년은 기뻐 눈물을 흘리고 소년의 여동생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엄마에게 전화해야지? 아니야, 내가 나중에 말할게. 아빠의 말은 차분했고 어둡기까지 했다. 누구보다 먼저 알려야 할 엄마에게 아빠는 왜 알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석봉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수십 리 어둠 속 산길을 걸어온 아들을 매정하게 내쫓은 출세 지상주의 한석봉 엄마. 나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한석봉 어미가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하다고. 그런가요?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간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따위 인간들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보다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설 속 엄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박한 여자인 엄마와 헤어지기로 결정한 소설 속 아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너무 멀어진 게 아닐까? 함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였다.